나는 지난 40년을 참으며 살았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참으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혼자 밤하늘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냥 거짓말. 35에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내 인생은 정해져 있었어.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것. 그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살라고 배웠어.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 아빠를 섬겼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킬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래서 난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었어. 돌아서거나 멈출 생각도 하지 않았어. 마치 기차선로 위를 걷는 사람처럼, 마치 정해진 목적지로 향하는 기차같이. 남편은 회사원이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 혹은 그렇게 보였어. 사실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 아침 6시에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 그 시간, 그 사이에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내가 알 리가 없었어. 주말에도 출근했어. 명절에도. 내가 애써서 준비한 명절 밥상도 식은 채로 남기곤 했어. 설날 아침 새벽 3시부터 준비한 떡국도, 추석에 밤샘을 해서 만든 송편도, 형부 형수들 앞에서 나는 자랑스럽게 밥상을 펼쳤지만 남편은 밥을 한두 숟가락 먹고는 일어났어. 그리고 골프를 간다고 했어. 이런 날씨에 골프냐고 내가 물었을 때 남편이 쏘아붙인 말이, 너는 뭘 알아? 나는 그 시간들을 견디기 위해 아이들을 돌봤어.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에 가니까 이번엔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어. 80을 넘은 시어머니는 온종일 투덜거렸어.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옷을 잘못 개었다고, 손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심지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까지 했어.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럽다고. 나이 20에 결혼한 내 친구들은 이미 손주를 본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손주를 주냐고. 그런데도 나는 억울해할 수 없었어. 억울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어. 하지만 난 그 모든 걸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 말씀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움직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톱 깎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러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밥을 차렸어. 모든 시간이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어. 내 시간은 없었어. 내 휴식도 없었어. 내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어. 남편이 바뀌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 직장 다닐 땐 아무 말도 없었거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했어. 나를 본 것 같지 않았어. 나는 그저 밥을 차리는 손, 아이를 낳은 자궁, 그 정도였어. 그런데 60에 은퇴한 후론 달랐어. 마치 이전의 참음이 폭발하기라도 한 듯이, 혹은 이제 자기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듯이, 혹은 인생을 낭비했으니 나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듯이, 혹은 여생이 짧다는 걸 깨닫고 모든 걸 나를 원망하는 것처럼 말이야. 마치 내가 그의 젊음을 빼앗아간 도둑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의 꿈을 짓누른 죄인인 것처럼. 은퇴 후 첫 주말 일요일 아침이었어. 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멸치로 국물을 내고 시금치를 손질하고 계란말이를 부쳤어. 밥도 지었고 된장찌개도 끓였어. 반찬만 6가지였어. 집에 남은 고등어도 구우니까 7가지가 됐어. 깍두기도 한 그릇, 오이 무침도 했어.
우엉조림도 했어. 밥상을 펼쳤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드디어 남편과 천천히 아침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설렜는지,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수십 년을 기다렸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 손을 잡고 산책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조용히 앉아서 대화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그런데 남편은 밥상을 한눈에 보고는 밥을 집어던졌어. 아니, 집어던진 건 아니고 밥그릇을 들었다가 탁 내려놨어. 밥이 식탁 위로 쏟아졌어. 밥알이 바닥에도 흩어졌어. 국도 얼룩졌어. 계란말이도 흩어졌어. 시어머니가 남은 게 있나 싶어서 나왔어. 이 소리에. 그리고 남편이 물었어. 낮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매일 같은 반찬만 나오냐고. 너는 요리도 못해. 다시 배워라. 다른 여자들 보니까 훨씬 잘하던데. 잡지에 나오는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들 봤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식들 봤어.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하냐고. 당신이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냐고 시어머니가 물었어. 아니다. 이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너는 날 안 좋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냐. 그렇다고 했어.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정확히 오후 7시쯤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그 밥을 다시 준비했거든. 다시 지었어. 밥알을 주워 담지 않고 새로 지었어. 그 밥그릇이 내려놓아지는 소리, 그 밥이 쏟아지는 모습, 그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 국이 얼룩지는 모습, 그리고 그 밥알처럼 내 가슴도 산산조각이 났어. 50년 가까이 그 사람을 섬기면서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무시당했어. 내가 준비한 밥이 바닥에 떨어졌어. 그리고 나도 함께 떨어진 기분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한 3시간을 들여 준비한 밥이, 내 손으로 지은 밥이,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어. 며느라, 괜찮아. 그렇다고는 신경 쓰지 마라. 아들 새끼는 치매에 걸린 건가 봐. 하면서, 하지만 그 말도 상처였어.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40년을 치매 환자를 위해 산 거잖아. 내가 40년을 미친 사람에게 헌신한 거잖아. 그 깨달음이 나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어. 그날 이후로 매일이 전투가 됐어. 전쟁이 됐어. 내 인생이 아닌 그의 감정과의 전쟁이 됐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남편의 얼굴을 살피는 거였어. 어제는 기분이 좋았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밤새 꿈을 꿨나? 악몽을 꿨나? 지금 저 사람의 기분은 어느 정도인가? 얼굴에 주름이 잡혀 있나? 눈썹이 찌푸려져 있나? 입술이 굳어 있나? 목이 경직돼 있나? 어깨가 올라와 있나? 이걸 계산하면서 그날 하루를 설계했어. 만약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져 있으면 난 더 작아졌어. 더 신경을 썼어. 더 세심했어. 더 순종적이 됐어.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낮춰가면서 마치 그가 왕인 것처럼 대했어. 마치 나는 시녀인 것처럼. 마치 나는 봉건 시대의 노예인 것처럼. 요리는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도시락집에 가서 인기 메뉴가 뭔지 물었어. 점심시간에 남편 생각을 하면서 레스토랑에 가서 다른 여자들이 뭘 먹는지 유심히 봤어.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밥만 먹지 말고 옆 테이블을 봤어. 저 아줌마는 뭘 먹지? 저 반찬은 어떻게 만든 걸까? 유튜브에서 유명한 셰프들의 영상을 봤어. 밤 1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눈이 침침했어도 한 달에 5만 원씩 요리 강좌도 다녔어. 동네 문화센터에 내 용돈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다 썼어.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 마치 남편의 입맛이 내 존재 이유인 것처럼, 마치 나는 단지 요리 로봇인 것처럼, 마치 나는 음식을 만드는 기계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어. 남편은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어. 밥이 너무 뜨겁다. 밥이 너무 차갑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고기를 왜 이렇게 잘라놨냐? 이건 어디 반찬이냐? 당신이 이 정도밖에 못하냐? 한국 여자들은 다 더 잘하는데 넌 왜 이래? 나이가 들었으니까 입맛이 무뎌진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요리 재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날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후배의 아내 얘기를 자주 했어. 그 여자는 밥을 어떻게 한다. 그 여자는 집을 어떻게 관리한다. 그 여자는 항상 남편 옆에 있다고. 그 여자는 자기 친구들을 모두 끊고 남편만 따라다닌다고. 그 여자는 몸도 괜찮고 얼굴도 여전히 젊다고. 그 여자 남편은 요즘 매주 골프를 간다고. 아내가 그렇게 헌신적이니까라고. 그 여자는 남편 신발끈을 메어준다고. 그 여자는 남편이 퇴근할 때 몸을 그리고 안긴다고.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혹시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혹은 나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혹은 이미 바꿔치운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저렇게 남의 아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혹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여자인 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난 더 집착했어. 남편이 좋아할 만한 옷을 사 입었어. 사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었어. 너무 짧았고, 너무 붉었고, 너무 화려했고, 내 나이에 안 맞는 옷들이었어. 하지만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았어. 동네 시장에서 팔던 올 컬러 원피스, 팔이 다 보이는 셔츠, 무릎이 보이는 치마, 심지어 가슴팍도 파인 옷들, 화장도 더 진하게 했어. 80이 되어서도 쌍꺼풀 화장을 하고 있었어. 다리도 보이는 치마를 입고 추우면 추운 대로 춥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 남편이 기쁠까봐 미칠 것 같았어. 내가 이 모양인데 누가 나를 다시 볼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가? 그런데도 내 손으로 이 옷을 입었어. 내 손으로 이 화장을 했어. 친구들은 날 걱정했어. 내가 자꾸 달라지는 걸 눈치챘거든. 혜영아, 너 좀 이상한데 뭐 돼? 자신감 있어야지. 남편이 이 얘기를 안 들으면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것. 왜 자꾸 그 사람 얼굴을 봐? 그 사람 좋아하는 걸로만 살면 넌 언제 살아?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영미 엄마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행복해. 우리 미순 언니는 남편이 자리를 떠도 신경 안 써. 자기 취미가 뭐냐고 물어도 자신 있게 말해. 넌 왜 자꾸만 움츠러들어? 근데 난 못했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편이 떠날 것 같았거든. 혹은 더 무시할 것 같았거든. 혹은 내가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난 친구들을 멀리했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했어. 남편이 집에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만약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면 어쩌지? 만약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쩌지? 만약 내가 친구를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가 와서 남편을 유혹하면 어쩌지?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살면서 나는 완전히 사라졌어. 내 친구들도 잊혔어. 30년을 알던 친구들도, 함께 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던 책도 영화도, 그해 유행하던 드라마도 몰랐어. 내가 꿈꾸던 여행도, 서울에 가고 싶다던 마음도, 일본 오사카에 가고 싶다던 꿈도, 한라산에 올라가고 싶다던 소망도, 내 생각도, 내 욕망도, 내 꿈도, 내 목소리도, 이 모든 게 사라졌어. 그 자리에 남편의 얼굴만 떠올랐어. 남편의 목소리만 들렸어. 남편이 원하는 것, 남편이 싫어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이것만 맴돌았어. 마치 내 뇌가 남편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것처럼, 마치 내 심장이 남편을 향해서만 뛰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 호흡이 남편을 위해서만 있는 것처럼. 70에 가까워지자 신체적인 변화도 심해졌어.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밥을 떠도 흔들렸어. 물을 따를 때도 손이 떨렸어. 국자를 들 때도, 젓가락질을 할 때도. 그런 내 손을 남편이 봐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 약해 빠졌다고. 명절 때 중풍에 걸린 거 아니냐고. 젊은 여자들은 다 손이 고운데 넌 왜 이래? 손 떨리는 건 내 죄책감 때문일 거야. 내 손을 바라보니 진짜 그렇게 보였어. 시커먼 죽은 깨가 핀 손, 갈라진 손, 부으신 손, 나이 든 손, 혈관이 튀어나온 손. 이 손이 내 손이 맞나 싶었어. 이 손이 정말 내가 돌봐달라던 손일까? 이 손이 정말 내 손일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미 죽어서 유령처럼 이 몸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 그해 여름이었어. 6월 한여름. 12시 넘어서 남편이 민어를 좋아한다는 걸 생각해냈어. 민어구이를 해주면 좋아할까? 그럼 오늘은 나를 봐줄까? 오늘 밤은 나를 안아줄까? 오늘은 내가 중요한 누군가가 될까? 나는 밥을 놓고 시장을 향했어. 버스를 탔어. 날씨가 뜨거웠어. 80이 가까운 내 몸이 버스 안에서 후끈거렸어. 다른 승객들이 나를 봤어. 나도 느껴졌어. 그 눈빛.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어? 왜 다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 왜 입술에 이렇게 진한 화장을 했어? 저 할머니 정신이 든 건가? 하는 그 눈빛이 느껴졌어.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남편에게 가는 게 더 중요했어. 시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 얼굴도 빨개져 있었어. 아마 휴지로 닦았으면 휴지가 검게 물들었을 거야. 시장통에 들어서니 생선 냄새가 진했어. 나는 생선 가게를 돌아다녔어. 신선한 민어를 고르고 있었어. 상인이 좋은 놈 추천해줬어. 이거 신선한 거야.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괜찮아. 근데 너무 비싼데. 나는 고민하지 않고 샀어. 가격은 상관없었어. 남편이 만족하는 게 중요했어. 그때 철제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어. 누가 있었어. 누구 아주머니가 남편 얼굴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 아주머니의 등이 굽어 있었어. 목주름이 깊었어. 옷이 헐렁했어. 입술이 팍 들어가 있었어. 눈이 죽어 있었어. 머리카락은 뜸했어. 손은 떨리고 있었어. 발걸음은 비틀거렸어. 그게 나였어. 그 남편 바라만 보는 아주머니가 나였어.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어. 내 모습을 잃어버렸어. 그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깨달았어. 나는 정말 미쳤어. 미친 여자처럼 남편을 쫓아다니고 있었어. 내 인생을 완전히 버리고 내 영혼을 팔아가면서
내 몸을 낡게 만들면서, 내 손을 병들게 만들면서, 내 얼굴을 주름으로 가득하게 만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뭐가 되고 싶었어. 무엇이 되는 걸 원했어. 아무것도 안 되고 싶었어. 그냥 나를 원했어. 그냥 나. 그 남편이 없는 그냥 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어. 집에 가는 길에 사라졌어.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또 밥이 맛없다고 투덜거릴까봐, 또 나를 무시할까봐, 또 나를 상처 줄까봐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 그래서 난 더 열심히 민어를 들었어. 더 빨리 걸었어. 버스 안에서도 민어를 놓지 않았어. 마치 이 생선이 내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마치 이 생선이 남편의 마음을 돌릴 것처럼, 남편에게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 모든 세포가 그를 향해 움직였어. 그 밤, 난 남편을 위해 민어구이를 만들었어. 한 3시간을 들여서 반찬도 8가지를 준비했어. 밥도 새로 지었어. 쌈도 준비했어. 마늘도 구웠어. 고추장도 담았어. 미역도 국으로 끓였어. 계란도 부쳤어. 마치 누군가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분으로 밥상을 펼쳤어. 이번엔 만족할까? 이번엔 웃어줄까? 이번엔 나를 봐줄까? 이번엔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해줄까? 이번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까? 그런데 남편은 한 숟가락만 먹고 일어났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왜 같은 반찬만 자꾸 나와? 이건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다시 밥상을 걷어 올렸어. 빨리. 아무도 못 본 척. 내가 한 모든 게 무의미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내 눈물이 흐르는 걸 아무도 못 본 척. 내가 지은 것 같지가 않았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밥을 차린 것 같았어. 근데 아니었어. 내가 맞았어. 내가 한 건 맞았어. 내 손이 만든 거 맞았어. 내 손이 하나하나 준비한 거 맞았어. 그런데도 무시당했어. 그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꺾였어.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 밤 난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어. 오후 9시쯤 남편이 자고 있을 시간, 집이 조용할 시간, 모든 게 멈추고 싶었어. 이 비참함이 끝나고 싶었어. 이 참음이 끝나고 싶었어. 이 무의미가 끝나고 싶었어. 이 고통이 끝나고 싶었어. 불을 켜면 될까? 그럼 이 모든 게 끝날까? 5초만 있으면 될까? 아니면 10초면 될까? 아니면 그냥 쓰러질 때까지 맡으면 될까? 아니면 1시간이면 될까? 가스를 켰어. 천천히. 아무도 못 본 척. 남편이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 가스 냄새가 솔솔 올라왔어. 시원했어.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제 곧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마침내 자유로워지겠구나. 하지만 켰다가 다시 껐어. 왜냐하면 손자들 생각이 났거든. 특히 동훈이가, 그 6살짜리 손자가 언제 할머니를 본 건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아이가, 동훈이가 그날 밤 자다가 깼어. 할머니, 뭐해? 할머니, 왜 울어? 할머니가 자꾸 까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느껴진단 말이야. 할머니, 뭐해? 내가 무서워. 6살짜리가. 이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무너졌어. 나는 내 아이도 아닌 사람 때문에 저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어. 내 비참함이 저 아이한테도 전해지고 있었어. 내 절망이 저 아이한테도 침투하고 있었어. 내 죽음의 냄새가 저 아이한테도 전해지고 있었어. 그 아이의 꿈까지 검게 물들이고 있었어.
그래서 난 다시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손주를 안아주고, 그리고 또 참았어.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누군가 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그건 나를 구한 게 아니었어. 그건 날 더 깊이 묻어준 거였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더 깊이, 더 검게, 더 차갑게, 더 답답하게. 8년이 그렇게 더 지났어. 8년, 긴 8년, 어떤 세월보다 긴 8년, 8년 동안 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남편의 얼굴을 살피는 거였어. 살아있나? 화났나? 기분이 좋나? 나를 봐줄까? 그의 목소리 톤으로 오늘의 날씨를 읽었어. 그의 어깨가 어느 정도 굽어져 있는지로, 그가 지쳤는지 아닌지를 알았어. 그의 눈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했어. 그의 입술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지로 화난 건지 아닌지를 계산했어. 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어. 그 자리에는 그 남자의 연장선만 남았어. 그 남자의 감정을 받는 안테나만 남았어. 그 남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계만 남았어. 호흡하는 하인만 남았어. 말 없는 노예만 남았어. 80이 되기 2년 전쯤이었어. 남편이 뜨거운 물에 팔을 대었어. 샤워를 하다가 내가 물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였다고 남편이 소리쳤어. 이건 너의 책임이야. 너가 죽인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진 않을 거야. 병원에 가보니 화상이 심했어. 뜨거운 물이 피부 깊숙이 들어갔어. 한 달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 새벽부터 밤까지 밥을 지어갔고, 반찬을 지어갔고, 밤에는 병실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서 자기도 했어. 척추가 아팠어. 허리가 굽었어. 목이 뻣뻣했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혹은 무언가 일어날까봐, 혹은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누가 와서 남편을 데려가지 않을까봐, 혹은 남편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봐.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오니 남편은 팔을 못 쓰게 됐어. 완전히 못 쓴 건 아니지만 섬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 그때부터 내가 더 바빠졌어. 밥을 떠서 먹여드렸어. 옷을 입혀드렸어. 단추를 채워드렸어. 샤워를 도와드렸어. 화장실도 함께 가야 했어. 휴지도 들어드렸어. 얼굴도 씻겨드렸어. 양치수도 도와드렸어. 그 모든 걸 했어. 매일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근데 그와 동시에 남편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 날 더 무시했어. 날 더 폄하했어. 빨리 하라고 짜증냈어. 다시 하라고 했어. 네 손이 부르다고 했어. 네 숨이 거슬린다고 했어. 네 존재가 짜증난다고 했어. 네가 있으면 낫지 못한다고 했어.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어. 날씨가 좋은 날, 햇빛이 욕실로 들어오던 날, 난 남편을 욕실에서 목욕시키고 있었어. 따뜻한 물로 어깨를 헹궈주고 있었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도록, 마치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듯이. 이렇게만이라도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손이 혹시 마지막이 될까봐. 그때 남편이 말했어. 작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너는 왜 날 싫어하는데? 자꾸 날 돌아. 넌 나한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너 때문에 나는 꿈을 버렸어. 너 때문에 나는 후회한다고. 너는 죄인이야. 넌 나의 죄인이야.
그 말이 나를 박살냈어. 모든 게 박살났어. 그 욕실에서 나는 산산조각이 났어. 나는 떨어지는 파편처럼 바닥에 흩어졌어. 그 따뜻한 물 속에서 나는 녹아내렸어. 내가 한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한 모든 참음이 원망받고 있다는 걸. 내가 한 모든 헌신이 폄하받고 있다는 걸. 내가 한 모든 사랑이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걸.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불행이었다는 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걸. 나는 물을 끼얹고 몸을 닦게 해드리고 욕실을 나왔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소리가 나올 리가 없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 심장이 박자를 잃고 있었거든. 내 모든 세포가 죽어가고 있었거든. 내 영혼이 몸을 떠나가고 있었거든. 나는 그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 8시간을 봤어. 천장만 봤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호흡만 했어.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왜 살아있지? 내 인생은 뭐였지? 남편을 위한 인생, 아이들을 위한 인생, 손자들을 위한 인생, 시어머니를 위한 인생. 그럼 내 인생은 정말 어디에 있었어? 내가 원했던 게 뭐였지? 내가 꿈꿨던 게 뭐였지? 나는 누구였지? 나는 누가 되고 싶었지? 나는 정말 살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숨을 쉰 걸까? 아니면 그냥 돌아다닌 걸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걸까? 남편이 갔어. 83살에 나흘 전에 뇌경색이었어.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그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 미지근한 그의 팔을 흔들었어.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박수까지 쳤어.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깨어날 수 없었어. 영원히, 절대로, 다시는, 절대로. 나는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어. 방문객들은 내가 너무 강하다고 했어.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울지 않으니까. 저렇게까지 헌신적인 아내도 드물다고 했어. 정말 좋은 아내였다고 했어. 그 남편이 복 받았을 거라고 했어. 그 말이 자꾸만 내 귀를 때렸어. 나는 울고 싶었어.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내가 이미 다 울었거든.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거든. 근데 난 강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이미 죽어 있었어. 8년 전에 이미, 아니, 40년 전에 이미. 그냥 몸만 살아 있었어. 호흡하고 있었어. 심장이 뛰고 있었어. 눈물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혈액이 흐르고 있었어. 하지만 내 영혼은 죽어 있었어. 내 영혼은 언제 죽었을까? 아마 가스레인지 앞에 섰을 때, 혹은 그 밥그릇이 떨어졌을 때, 혹은 그 욕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이미 35에 그를 만났을 때, 혹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어. 지금 나는 이 집에 혼자야. 이 낡은 집에, 이 그림자만 있는 집에,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집에 매일 아침 여전히 밥을 차려놓고 있어. 남편이 먹을 밥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누구를 위해 하는지 모르면서 손은 여전히 떨려. 팔주름은 더 깊어졌어. 목소리는 더 작아졌어. 눈에는 초점이 없어. 귀에도 소리가 잘 안 들려. 존재감도 이미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누가 나를 찾지도 않아. 다른 일이 바쁘다고 전화도 안 와. 1년에 한 번쯤, 생일 때쯤. 아들은 자기 가정이 우선이라고. 손자들은 할머니가 이제 너무 나이 들었다고 이제 안 온다고 했어. 심지어 내 손주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할머니라고 부를 때도 조차 낯선 걸 들릴 정도야. 마치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 내가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 그 모든 게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대신 이것만 남았어. 혼자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 무의미라는 것, 후회라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평생 참고 살았더니 결국 나만 병신 됐다는 것. 내가 뭐해서 이 모양이 됐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왜 이 남자를 사랑해야 했는가? 내가 왜 이 남자를 위해 살아야 했는가?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했는가? 내가 왜 내 꿈을 버려야 했는가? 내가 왜 내 목소리를 잃어야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전히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밤마다, 밤의 그 조용한 시간에 35에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60에 은퇴하지 말았다면, 80 전에 죽었다면, 혹은 처음 가스레인지 앞에서 그냥 켜뒀다면, 혹은 그 욕실에서 내가 손으로 목을 조였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혹은 이 밤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아무도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혹은 나도 밥상처럼 산산조각 난다면, 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안 됐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앞으로 계속 밥을 차리는 거야. 그 남편을 위해. 아니, 그 죽은 남편을 위해. 아니, 사실 아무도 아닌 공허를 위해. 이 손으로, 이 떨리는 손으로, 이 늙은 손으로, 이 병든 손으로, 이 마지막 손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밥을 차리는 손으로, 아무도 먹지 않을 밥을 차리는 손으로, 아무도 오지 않을 밥상 앞에서 혼자, 완전히 혼자, 영원히 혼자. 아침이 오고 또 온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사라지고 싶어도 아침은 계속 온다. 태양이 떠오르고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여전히 일어난다. 여전히 밥을 차린다. 여전히 혼자다. 여전히 죽어 있다.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운명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그냥 주어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다. 그래, 이제 알겠어. 평생 참고 살았더니 정말 나만 병신됐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고마워하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나는 있었고 사라졌고 이제 완전히 없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혹시 시니어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혹시 아내인 누군가가 이 말을 듣는다면, 혹시 엄마인 누군가가 이 말을 듣는다면, 제발 나처럼 살지 말기를, 제발 다른 선택을 하기를,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기를, 제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말기를, 제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기를. 왜냐하면 끝은 항상 같기 때문이야. 혼자고 고독하고 무의미하고 후회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내 마지막 말이고 싶다. 내 유언이고 싶다. 평생 참고 살았더니 나만 병신됐다는 것. 그리고 절대 이러지 말라는 것.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